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산중공업 100% 2차 폭등 11월을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힘든 시장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브리핑을 주기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을 끝까지 수익으로 마감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매주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물론 시장에서 100% 적용되지도 않고요. 이게 무조건이다라는 말씀은 사실 주식시장에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고 말씀해 드렸던 흐름대로 이 주식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특히나 원전 관련 종목들은 적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보시고 도움을 분명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아픈 손가락이죠. 잘 올라간 일진 파워라든가 아니면 우진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제시해드리고 일진 파워는 뭐 70% 가까이 급등, 우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60%까지 급등하는 모습 양세를 보여줬지만 이런 종목 이외에 아직 크게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은 파동이 나오지 않은 대한전선이라든가 어,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죠. 이런 아픈 손가락들 끝까지 조금 책임감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드려봐야겠죠. 이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시청하시면서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국제 세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왜 원전 관련 이슈가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까지 익혀가시면서 대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자력 발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자력 발전이 다양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뭐 방사능 유출도 되고요.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망치기도 하고요. 그 땅을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되고요. 그 땅에서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전력이죠. 그것도 바로 원자력 발전의 다음 핵심 인류의 이 발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태양을 가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인공태양까지의 전기 생산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AI입니다.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의 지식을 뛰어넘는 지금 현재 AI가 필요하고요. 초고도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운속 충돌 그리고 너무나도 과한 인구 그리고 불로장생에 대한 이러한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바로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이 인공지능의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공태양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인공태양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공태양의 구조를 보시면요. 결국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합쳐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융합이 됐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핵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헬륨하고 에너지 중성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헬륨은 바로 가스로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에너지로서 사용할 수 있겠고 에너지 말 그대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이런 방출을 통해서 발전기가 가능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삼중수소입니다. 이 삼중수소가 인류가 현재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얻어내는 겁니다. 월성원전 내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해서 확보한 삼중수소가 5.65kg, 이 추정치는 1g당 3,3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다. 이렇게 가격이 책정됐다라는 것은요. 물론 뭐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되진 않을 겁니다만은 지금 양산되기 시작하면 좀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딘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바로 인공태양에 사용되는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삼중수소라는 것이 바로 인공태양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없이는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인공태양은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은 다양한 단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전력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도 장점을 좀 감춰버릴 만큼의 단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을 밀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 게이츠의 주도하에서 글로벌 자산가들의 주도하에서 이 원자력 발전은 계속해서 이용되기 위해서 효율 증가를 만들어 왔고요. 그 기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소형 원전과 소듐 냉각입니다. 보통 이것은 SMR
SMR이라고도 하고 SFR이라고도 하는데요. 소형 원자로는 SMR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크기가 작아지고 효율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 핵 원료도 굉장히 적어지게 될 거고요. 핵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적어지게 되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에도 영향을 끼치는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리스크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효율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과 같이 동시에 크기도 줄이면서 냉각하는 방법을 보통 물로써 냉각을 했습니다. 물로써 냉각을 하면 보통 핵 폐기물이 남게 되는데 이 핵 폐기물의 95%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라늄도 뭐 예를 들어서 우라늄 1, 우라늄 2, 우라늄 3이라는 게 있는데 이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우라늄 98%를 차지하는 우라늄이 분해되지 않고요. 거의 뭐 0.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우라늄만의 핵 반응을 해서 핵 폐기물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결국 핵 폐기물도 우라늄의 일종이거든요. 이 우라늄도 잘만 하면 핵 반응을 시켜서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여태까지 버려졌던 핵 폐기물들도 좋은 방법, 좋은 냉각 재료를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발전이 가능하다. 과거에 버려지고 쌓여졌던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소듐 냉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나트륨, 액화나트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소듐 냉각을 통해서 에너지 발전이 가능하게 됐고요. 이게 보통 SFR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SMR 기술을 주력으로 가지고 있고 SFR 기술은 미국의 기업들을 주도로 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발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원자력 발전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구조를 누가 글로벌 자산가들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뭐라고요? 원래 AI 초고도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만들었을 때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공태양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공태양을 만들기, 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원자력 발전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없어지면 안 되는 거다. 기술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것에 흐름을 더해준 것이 바로 조 바이든의 정책입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해놓다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도 단점이 존재하지만 위험이 감소하고 효율이 증가한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저탄소 시대에 맞춰서 화력 발전이 안 했을 때 탄소 배출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친환경 발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태양광, 풍력, 수력 이것만으로는 사실 자연 환경이 변하고 나면 전기가 생산이 안 되는 구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름이 가리면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바람이 단기간에 불지 않으면 이 풍력 발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가 많이 안 오면 수력 발전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해요. 뭐 구름이 오든 비가 안 오든 뭐 바람이 안 불든 상관없이 전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적정한 이 전기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민주당도 50년 만에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기 시작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세 저탄소에다가 계속해서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는 전력난의 위기에 빠졌고요. 이런 전력난은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지만 그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역시나 원전에 대한 무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든 원전이든 전기든 원자재 가격이든 무역이든 화폐든 뭐든 전부 다 다른 국가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무기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원전이 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의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것은요.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첨단 산업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공장을 대한민국에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죠?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이 계속해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전력 공급이 일정하는 환경을 원자력 발전이 30%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탄 발전을 주로 하고 있는 중국은 사실 전력난에 현재 허덕이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 탄소 중립 정책이 원전의 발전량을 늘려주는 이러한 정책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효율이 증가한 기술의 증가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사용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은 안 그래도 이 인공태양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날개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저점했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말씀해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두산중공업은 뭘 하고 있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소형 원전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 터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스 터빈은 나중에 수소 터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서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부터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도 계속해서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해외 캐나다에도 지금 현재 활로를 뚫어줬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까지 뚫어주고 있는 현재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 기업의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보시면 중국 태난 원전의 지진 자동 정지 설비를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되면 SMR까지 수출할 만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주가가 내려앉고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두산중공업이 추가적인 급등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산중공업이 다음 급등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음 기대감은 바로 뭐냐면 국내 원전 추가 설립입니다. 이미 그 전에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서는 주가가 급등했고요. 그에 따른 실적이 받쳐주면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현재 반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는 현재 모습이죠. 보통 이 기업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버텨주고 있는데요. 해외 수출 수주에 대한 이슈와 재료는 조금씩 터졌지만 국내 원전에 대한 설립이 사실상 이 두산중공업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추가 다음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를 급등시키고 이 두산중공업의 실적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면서 올릴 만한 이슈는 바로 뭐다? 바로 국내 원전 이슈이다. 라는 부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바로 이 전 세계의 흐름이 이미 원전이라는 것을 결정을 지은 상태에서 밀고 나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 통일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국내에도 적용했고요. 원전 추가 설립이라든가 재사용, 재가동에 대한 것을 중단시켜 놓은 상황이죠. 최근에는 전력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원전을 가동을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을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상 현재 지금 원전이라는 것을 성장하고 계속 우리나라의 실제 원전의 설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만한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 게 지금 현재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저는 정치적인 관심 전혀 없고요. 그냥 주식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거리가 아닙니다. 실제 방사능 유출 나오는 거 맞고요. 문제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설명해 드린 건 그저 흐름과 이 관련 종목이 급등하기 위한 구조와 과정 그리고 뭐 이슈화 될 만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아나가는 것이 원전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아나가는 것이 두산중공업에게는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전 정치 얘기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설명드립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인데요. 지금 현재 그림을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은 이낙연 후보를 이기고 제치고 당선되는 분위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보통 정치계 같은 경우에는요. 1년 대선 1년 전부터 대선 후보다 뭐다라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이 정치계에서 깍 끌어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게 됩니다. 그런 준비들을 하나씩 차곡씩 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하고 윤석열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하고 윤석열을 기점으로 해서 악재가 터지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정치적으로 정치계가 준비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봤을 때에는 이제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 이 강력한 인물이 사실상 지지율이 떨어져야지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터지고 있는 관련된 악재인 화천대유가의 양상, 이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전부터 원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전부터 원전 관련 종목을 한 종목 몰빵 찍는 것이 아닌 5종목을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고, 실제 이 이야기를 8월 18일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뽑아드린 종목은 이렇게 됐고요. 이제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한신기계, 일진파워, 우진 종목 중에 몇 종목 올라갔습니까? 3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그죠? 한신기계가 저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까? 제가 8월달 말씀드린 이후부터 이때가 풀매수 시점이다 말씀드린 이후부터 37%. 일진파워 같은 경우가 저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리고 주가는 최고점까지 몇 퍼센트? 70% 파동. 그리고 우진이라는 종목은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저가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부터 주가는 충분히 50%가 넘는 파동이 나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고 올라갈 때 분할 매도 사인까지 분명히 말씀해 드렸었죠. 원전 관련 이슈는 당장에 끝난 건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익절 챙길 거 챙기면서 그래도 우진이라든가 일진파워, 한신기계는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죠? 적중하는 모습이었죠. 제가 분할 매수한 전략이 정확히 들어맞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상승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시기조차도 일치했습니다. 이에 따른 흐름을 말씀해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우리 아픈 손가락 두산중공업, 대한전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유튜브에 브리핑 매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상승 시기는 언제인가? 저는 이 시점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정해지는 시기, 이재명 후보가 결국 이 계속해서 힘을 이어갈지 말지를 정해지는 시기가 바로 11월 달이라고 봅니다. 보수 정당이건 보수당이건 진보당이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결국 자신의 대표 주자를 내세울 겁니다. 지금 이 보수의 대표 주자가 결정된 시기 11월, 진보의 대표 주자가 결정된 시기가 바로 언제냐? 바로 여러분들께서 10월 10일 날짜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번 달에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반드시 보수당에서 누가 뽑히는지에 대한 그림까지 확인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유리해지는지 여부가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정치계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이 흐름에 따라서 11월 달부터 빠르면 10월에서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한 차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나오나 결국에는 호재성 지수를 터트려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재 원전 관련 종목, 현재 떨어진다,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버티는 건 어려울 수 있을지언정 같이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들을 조사하고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큰 급등, 지금부터 2배, 3배 무조건 간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충분히 약수익권이라도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잘 연구하면서 원전 관련 종목에 대한 흐름을 그냥 낙관론적으로 지켜보기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전략들 제가 유튜브 채널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해드리기 때문에 실시간 브리핑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브리핑들을 계속해서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시황에 대한 종목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목들 우진 30% 급등, 한국전자인증 18% 급등, 한국전자인증 8% 급등, 삼양SNC 21% 급등, 돌바렌 손절하기도 합니다. 펄어비스 손절, 이고산업 14% 급등, SK바이오사이언스 최종적으로 120% 급등, 에이테크 솔루션 8% 급등, 아진에스테 16% 급등, 그리고 3일이라는 종목도 120% 넘는 급등세, 제가 추천드린 이후부터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제가 주식시장에서 100% 모든 종목들을 다 수익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높은 승률의 매매는 가져갈 수 있을 거란 말씀드리고요. 여태까지 어플 승률 85%입니다. 충분히 높다고 하면 높고 낮다라고 하면 낮다고 할 수 있는 승률인데요. 아마 초보자분들이 혼자 매매하시기에는 이런 승률은 나오시기 힘드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기본이라도 갖추면서 우리가 확률 높은 종목을 찍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는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다. 이 주식시장 투자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만한 이 시황에 대한 정보와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유료 아닙니다.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종목, 그런 종목을 사실 올려드린다라고 장담하고 말씀드리진 못해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욕심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좋은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종목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대원미디어도 여러분들께 정확히 얼마에 추천드렸죠? 시장 하락하니까 36,000원에 사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눌림목 이후에 강하게 급등해주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이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매수가 대비 몇 퍼센트 급등했습니까? 대략적으로 30%, 4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도 좋은 종목들 골라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좋은 종목들 전략들 많이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제 영상과 내용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신 분들 있으셨다라고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나도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뭐 천재나 뭐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는 사람을 믿고 저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주시고 투자에 맹신하기보단 참고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는 분들 저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다 설명드리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바로 영상 바로 하단에 바로 더보기란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링크와 아이폰 링크 있습니다. 다 플레이스토어하고 앱스토어 링크를 걸어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지수는 떨어질 거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알고 맞아도 너무나도 아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다들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들 때 누군가라도 손을 내밀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제가 모두를 구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고의 대응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거짓 없는 브리핑과 내용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도 감사하고요. 복 받으실 거고요. 항상 좋은 투자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